윤건 탐구. 오늘은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탐구입니다. 로튼토마토 평론가 94%, 관객 97%. 평론가들은 압도적인 스케일,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며 극찬을 쏟아냈지. 하지만 솔직히 나는 좀 지루했어. 나쁜 영화는 아니고 볼만했지만 논란의 역대급 걸작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 좋은 영화인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지루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 첫 번째, 바로 아이맥스야. 놀란은 이번에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 70mm 필름으로 찍었어. 근데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었어. 카메라 무게만 해도 136kg인데 이 장비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화 전체가 굉장히 답답해졌어. 웅장한 원경은 좋은데 인물들의 대화나 긴장감 있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 기술이 영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영화가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느낌이잖아. 기술의 압도감보다 배우들의 연기와 긴장감 있는 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 두 번째, 오디세우스 캐릭터야. 원작의 오디세우스는 지혜롭지만 오만하고 교활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모순덩어리 인간이야. 근데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그냥 과묵한 할리우드 액션 캐릭터가 되어버렸어. 관객에게 이해하기 쉬운 캐릭터로 만드는 순간 3000년 동안 살아남은 복잡성이 사라진 거야. 원작에서는 귀향에서 구원자들을 동료들과 함께 물리치지만 여기서는 혼자 다 처치해. 다른 사람에게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나는 그냥 할리우드식 액션 주인공으로 비춰졌어. 원작 오디세우스의 복잡한 인간미와 모순적인 매력을 기대했다면 이 영화의 오디세우스가 너무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 논란하면 아날로그, 실물 촬영이잖아. 이번에도 18m짜리 실제 움직이는 대형 인형을 만들고 실제 동굴에서 찍었어. 근데 결과는 어땠냐? 나는 오히려 스톱모션 크리처 같은 느낌이 나서 압도적인 공포감을 거의 못 느꼈어. 거인족 갑옷은 너무 단순해서 값싼 코스튬 같았고 아가멤논 갑옷은 반대로 너무 세련돼서 시대랑 전혀 안 어울렸어. 경외심이고 뭐고 그냥 저게 뭐지 싶은 느낌만 들었어. 물론 키르케 장면처럼 실제 모형과 연기가 잘 어우러진 경우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실물 촬영이 항상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이 영화가 보여준 것 같아. 때로는 현실감보다 신화적인 압도감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논란은 실물 촬영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건 아닌가 싶어. 상황에 따라 CG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워. 그리고 이게 제일 웃기고 어이없는 부분인데 영화 내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에서 저지른 학살에 죄책감을 느껴. 전쟁의 참혹함을 깨닫고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귀향에서는 구원자들을 상대로 똑같은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해. 폭력을 반성했던 인간이 다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전쟁의 환멸을 느꼈다면서 다시 복수하는 이 아이러니. 자신을 타락시킨 방법으로 다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영화가 던지는 해석들 자체는 나쁘지 않아. 오디세우스를 PTSD 참전군인으로 보는 시각은 흥미롭고 전쟁 영웅담을 희생자의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발상도 좋았지. 근데 이거 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야. 고전을 현대적으로 읽으면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관점들이거든. 인셉션이나 메멘토처럼 이런 영화도 가능하구나 하는 충격은 이번에 없었어. 화면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생각까지 그만큼 커졌는지는 솔직히 의문이야. 논란은 이번에 가장 큰 카메라를 들었지만 내게 가장 새로운 논란을 보여주지는 못했어. 여기까지 깠지만 좋았던 점도 있어. 이 영화가 가장 잘한 건 트로이 전쟁의 표면적 명분과 실제 욕망을 분리해서 보여준 거야. 영화는 헬렌의 구출이라는 명분 뒤에 무역로와 패권을 향한 욕망이 있었다고 그려. 3000년 동안 인간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 통찰. 이거 하나는 제대로 때렸어. 전쟁은 언제나 정의와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 뒤에는 권력과 이해관계가 숨어있지. 그리고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과 실제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은 대부분 달라. 이 영화가 3000년 전 이야기로 오늘날의 전쟁을 비추는 거울을 만들었다는 점.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논란의 압도적인 걸작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추천하기 어려워. 하지만 전쟁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볼 가치가 있어. 잘 만든 영화와 걸작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해. 기술은 영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영화가 기술에 갇혀버린 순간들이 있었고, 원작의 복잡한 인간미는 사라졌고 실물 촬영의 한계도 드러났지. 폭력에 대한 반성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순으로 남았고 철학적 메시지도 아주 새롭지는 않았어. 그럼에도 이 영화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남겼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논란의 걸작을 기대하는 분들, 원작의 복잡한 오디세우스를 보고 싶었던 분들, 압도적인 판타지 스펙터클을 기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오디세이 보지 마세요. 하지만 전쟁과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3시간 동안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어. 어쩌면 걸작이라는 찬사보다 그런 질문을 남기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겠지. 전쟁은 늙은이들이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3000년이 지나도 이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